반갑습니다. 영원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전략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녹화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전략 탭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주식과 해외 선물용, 그리고 코인용. 그래서 각각 현재 설정을 보면 주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주식으로 되어 있고, 국내 주식, 그죠? 그리고 1초 스냅샷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매수 변수 로딩이나 매도 변수 로딩을 누르면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의 목록이 이렇게 뜹니다. 이 상태로는 잘 안 보이니까 복사해서 메모장으로 열어 가지고 보겠습니다. 메모장으로 이렇게 창을 좀 키울게요. 잠시만요. 요렇게 해서 봅시다. 자, 창을 키워서 보면 이 변수는 크게 이제 기본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구간 연산 변수, 요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 변수는 이제 괄호 없이 변수명만으로 사용을 한다, 요렇게 돼 있죠. 그것들은 이제 현재가부터 시가, 고가, 저가. 이 중요한 거, 이 시가, 고가, 저가는 일봉상 시가, 고가, 저가예요. 그러니까 일봉 시가, 일봉 고가, 일봉 저가라는 거죠. 분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등락률, 고조평균 대비 등락률, 당일 거래대금. 당일 거래대금 같은 경우 주식만 이제 100만 단위고, 나머지는 그게 해당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1단위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체결 강도, 거래대금 증감, 전일비, 회전율, 동시간비, 시가총액, 라운드 피겨. 자, 이 줄에 있는 거는 국내 주식만 있어요. 이 줄에 있는 거는 국내 주식에만 이 변수들이 있고, 나머지 코인이랑 해외 선물은 이 변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초당 매수 수량, 초당 매도 수량, 그리고 초당 거래 대금, 매도 총 잔량, 매수 총 잔량, 그리고 매도 호가 1부터 5까지, 매도 잔량도 1부터 5까지, 매수 호가랑 매수 잔량도 1부터 5까지. 그리고 이 잔량의 5가지의 매도수, 5가지의 모든 합을 이렇게 매도수 5가 잔량 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 상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변수들은 그대로 사용하면 현재 틱 또는 현재 봉의 현재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 값을 조회할 수 있어요. 이전 값을 조회할 때는 이렇게 n, 변수명 뒤에 n이랑 괄호 열고 이전 틱수 적고 괄호 닫고 해서 이전 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가 같은 경우 현재가 n에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하면 1틱 전에 현재가가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뭐 체결 강도 같은 경우도 체결 강도 n에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하면 1틱 전 체결 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변수들의 특징은 현재 틱이나 현재 봉의 값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변수 말고 구간 연산을 하는 변수들이 있어요. 특정 구간의 평균값이라든지 고가, 최고값, 뭐 최저값, 아니면 누적값들, 이런 것들을 연산해서 나타내는 수치들을 구간 연산 변수들이라고 하고요. 이 구간 연산 변수들은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변수명 괄호 열고 구간 틱수 콤마 띄우고 이전 틱수, 요런 형태로도 쓸 수 있고, 이전 틱수는 기본값이 이제 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입력할 수도 있어요. 입력을 하지 않고
했을 경우 이제 현재 값을 호출한다. 그죠? 현재 틱 또는 현재 봉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동 평균 같은 경우 60을 넣으면 60 이동 평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동 평균 60에 콤마 1을 해 버리면 1틱 전 이동 평균 60이 되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요 두 가지의 형태를 쓴다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을 익히셔야 되고, 그 이제 구간 연산 변수들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은 이동 평균, 최고 현재가, 최저 현재가, 그리고 초당 거래대금 평균, 체결 강도 평균, 최고 체결 강도, 최저 체결 강도, 누적 초당 매수 수량, 누적 초당 매도 수량, 그렇게 해서 뭐 요렇게 등락률 각도까지 있죠. 여기서 이제 전일비 각도는 어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주식에만 있어요. 그 외에 거래소는 이 전일비 각도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변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구의 변수들은 이제 부야에 관련 해제 시간, 이 데이트 타임 형태고, 가격, 호가 단위, 그리고 아래 5호가, 그리고 현재 틱의 호가 단위, 그리고 데이터 길이, 시분초, 종목명, 종목 코드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매수는 추루 상태로, 이 부분도 나중에 전략 작성할 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데이터 길이에요. 데이터 길이. 데이터 길이. 우리가 이제 코드를 하나 보면, 주식용 코드를 하나 봅시다. 주식용 코드를 보면 우리 2 차원 어레이로 요렇게 데이터를 모으잖아요, 요런 형태로. 그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합치거나 뭐 만들거나 아니면 합치고 나서 이 데이터 길이라는 변수를 이 딕 어레이의 종목 코드에 대한 길이를 요렇게 데이터 길이로 지정해 놨어요. 그죠? 요게 요거예요, 이 데이터 길이. 그래서 이 데이터 길이가 왜 필요하냐면, 뭐 가령 예를 들어 이동 평균 60을 사용한다고 칩시다. 매수 조건에서 이동 평균 60 이라는 변수를 사용한다고 치면, 이 데이터 길이가 60 이전에는, 60 미만에는 이동 평균 60 이라는 게 없어요. 그 코드를 다시 가서 보면 이동 평균일 때 보시면 여기죠. 이동 평균. 이동 평균인데 이 불이값이 원래는 기본값이 0 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60 이동 평균 60을 호출했을 경우 60 이면 여기서 가져오고, 그게 아니면 요렇게 가져오는데, 고때 보면 이 t 값과 불이값이 데이터 길이 합친 게 데이터 길이보다 같거나 작으면, 그러니까 데이터 길이가 크다는 거죠. 그죠? 데이터 길이가. 그럴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아닐 때는 0을 리턴하도록 돼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여기도 보면 이 프리 값이 데이터 길이보다 작을 때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아닐 때는 0을 리턴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략을 작성할 때 이 데이터 길이를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위에서 이제 구간 연산, 이건 이제 구간 연산 변수들을 사용할 때 이 데이터 길이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구간 연산에서 사용하는 잠시만요. 구간 연산 변수들 중에 이 구간 틱수가 가장 작은 값 있죠. 그거보다는 데이터 길이가 커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보통은 뭐 30틱 정도 사용하시는데, 가장 작은 값은. 그래서 이 데이터 길이가 30이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때 요거를 씁니다. 데이터 길이라고. 좀 이따가 그 전략 작성할 때 요 부분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매수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이전값 조회할 때
데이터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 틱수 입력, 그러니까 이전 틱수 입력 있죠, 요 부분. 그죠? 이전 틱수 입력.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이전 틱수를 넣잖아요. 그거의 길이는 데이터 길이의 마이너스 1 까지예요. 그죠? 데이터 길이가 만약에 20 개라면 마지막 인덱스는 19 이기 때문에, 그죠? 요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계산 틱수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평균 계산 틱수를 설정해서 넣어요. 설정을 보시면 이 전략을 요렇게 선택할 때 요렇게 평균과 계산 틱수라고 요렇게 집어넣습니다. 그죠? 요거 기준으로. 요거 기준으로 이제 이 기본적인 최고 현재가 요 부분들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 전략 연산할 때 설명했지만 지금 이제 데이터를 요렇게 합치기 전이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평균 계산 틱수 마이너스 1 보다 어레이가 같거나 클 때 요렇게 현재가를 합쳐 가지고 맥스 값을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고렇게 해서 요렇게 넣는 거죠. 넣고 나면 이 평균 계산 틱수만큼의 어 데이터가 쌓였을 때 비로소 여기서 최대 강도 평균이 0이 아니게 되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전략 연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평균 계산 틱수보다 틱이 안 쌓였을 경우 전략 연산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 부분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준 평균 계산 틱수라는 건 최초로 데이터를 처음에 장이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 어 지정된 시간 이후에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할 때 전략 연산이 최초로 전략 연산을 하는 틱수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분봉 같은 경우 뭐 어떤 전략 같은 경우 뭐 5 분간의 저가와 고가를 기준으로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분봉 전략을 만들다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1 분봉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게 5 분간의 5 분봉 기준으로 저가와 고가 기준으로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럴 때는 5로 넣어야 돼요. 요렇게. 이걸 30 으로 해 놓으면 5 분봉이 만들어졌는데도 그러니까 5 분간의 고가와 5 분간의 저가를 기준으로 저가를 이탈하면 뭐 숏을 친다든지 아니면 고가를 돌파를 하면 롱을 친다든지 하는 전략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분봉에서. 그럴 때는 이제 별도로 이제 평균가 값들이 필요 없어요. 그죠? 이런 값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그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값들을 사용하지 않고 전략을 만들 때 여기에서 이제 30 틱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낮은 틱으로 바꿔야 돼요, 요 부분. 요 부분도 이제 나중에 분봉할 때 자세히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변경 틱수 요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매수는 추루 상태의 변수이기 때문에 요렇게 매수 추루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략 상단에 매수 펄스를 시작하면 엔드 조건을 묶어서 전략을 작성할 수 있다. 자, 요 부분도 전략을 작성할 때 별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개별적인 변수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대로 찬찬히 읽어 보시면 되고요. 별다른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 매수에서 이 부분은 국내 주식만 있고 그리고 전입이 각도도 국내 주식만 있다는 거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 쪽을 한번 봅시다. 매도 쪽을 보면 매도 쪽도 복사해서 메모장으로 가져갈게요. 매도 쪽은 기본적으로 기본 변수들, 구간 연산 변수들 똑같아요.
그 외의 변수들도 같고 다른 건 이제 매도가 펄스라는 거. 매도는 펄스예요 기본. 매수는 추루 상태고 매도는 펄스예요. 이 부분도 이제 전략 작성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잔고 종목에 대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수익률, 최고 수익률, 최저 수익률, 보유수랑 보유시간, 매수틱 번호, 어 그리고 이전값 조회할 때 이전값 조회할 때 이제 1 부터 데이터 길이의 -1 까지인데 이거는 같고 이제 매수 시점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1을 넣습니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간 연산 변수를 예를 들면 이동 평균 60 그러니까 매수 시점에 이동 평균 60을 조회하려면 이동 평균 가로 열고 60 콤마 띄우고 -1 가로 닫고 요런 형태로 하면 매수 시점에 이동 평균 60을 조회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뭐 매수 시점에 최고 현재가라든지 매수 시점에 최저 현재가 뭐 이런 것도 조회할 수 있겠죠. 그죠? 음.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인 요 부분 매도 쪽에는 이 마이너스를 입력할 수 있다는 거. 요게 다릅니다. 매도 변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지우고 전략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전략 같은 경우 이제 예제를 호출할 수 있는데 전략 편집기에는 예제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변수 편집기에 가서 예제 버튼을 요렇게 누르면 요렇게 뜹니다. 그죠? 이제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성돼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수익을 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호출하고 다시 전략 편집기에 와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략은 잠깐만요. 녹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 기침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 안 보이지만 그죠? 안 보이지만 매수 이꼴 추루 상태예요. 추루. 매수 이꼴 추루 상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매도겠죠. 매도. 샵 복사했으니까 요거는 매도. 매도는 펄스 상태예요. 펄스, 펄스 요런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략만 보이는데 마지막에 전략을 다 작성하고 시그널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매수는 추루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략은 if not 혹은 elif not 요렇게 적어요. 그 if not 해서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콜론 요렇게 돼 있고 이 갈로 사이에 어 만족해야 될 조건을 요렇게 넣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작성하시면 돼요. 다음 줄도 마찬가지 elif not 갈로 사이에 만족해야 될 조건. 그래서 아까 제가 매수 펄스로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매수 펄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이제 갈로가 없어지겠죠. 갈로가 없어지고 요런 형태로 돼요. 요런 형태. 요런 형태로 해서 요것도 띄우고 엔드 그리고 요것도 이 전략을 매수 펄스로 작성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 요렇게 돼요. 엔드 그리고 요 부분도 지우고 엔드 그리고 갈로 없애고 요렇게 한 줄로 적을 수도 있어요. 매수 펄스로 바꾸면. 근데 요렇게 적으면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한눈에 다 보기 불편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좀 전에 방법을 쓰는 겁니다. 다시 가서 이제 불러오고 하면 요렇게 하면 이제 편하잖아요. 그죠? 음. 매수 추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 안 하면 매수 펄스라고 되고 이거를 전부 확인하지 않고 시그널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요렇게 된 상태에서 모든 조 요게 이제 아니면 다음 걸 체크하겠죠. 요게 또 만족하지 않으면 또 다음 걸 체크하고 요걸 만족하지 않으면 다음 거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걸 체크를 해서 매수 펄스가 아닐 경우만 매수 추루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때 이 시그널이 매수가 돼서 매수 자체라는 변수가 추루 상태이기 때문에 고때 이렇게 시그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매도는 반대로 매도는 펄스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 중에 뭐 아무거나 작성할 때 뭐 이런 이것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요렇게 하고 요것도 엘리프 그리고 요것도 다시 엘리프 요런 형태로 그죠? 요런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예제 전략이라고 해 봅시다. 예제 전략. 여기도 예제 전략. 그리고 나서 저장, 저장. 그리고 불러오면 예제 전략 있죠. 그죠? 자, 시그널은 요렇게 시그널은 자동으로 확인해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확인해서 잡아 넣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요렇게 저장을 하더라도 나중에 불러오면 시그널이 들어가 있어요. 요런 형태로.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너무 빨라서 눈에 안 보이지만 아니 군문에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가령 여기서 콜론을 하나 빼 봅시다. 방금 수익률 -2보다 같거나 작을 때 뒤에 이렇게 콜론이 있어야 되는데 없앴어요. 고럴 때 저장을 하면 요렇게 바로 CMD 창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을 할 때 이 전략에 군문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오류가 나면 요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스트링 라인 세 번째 줄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이 수익률 여기에서 뭐 이렇게 콜론이 빠졌다고 요거는 지금 상세하게 요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죠? 콜론이 빠졌다고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넣어서 다시 저장을 하면 바로 완료가 되는 거죠. 뭐 가령 이렇게 요렇게 해도 아마 요렇게 해도 저장은 되네요. 요런 형태로. 그러니까 오류가 나면 이 오류가 표시됩니다, CMD 창에. 고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해요. 요렇게. 뭐 주식도 그렇고 업비트도 그렇고 업비트도 같은 형태예요. 주식과 업비트는 두 개 다 매수 또는 매도가 되고 선물 같은 경우는 달라요. 그것도 좀 이따 보여 드릴게요. 그렇게 요렇게 되고 만약에 지금 이제 이 체결 여기서는 보면 체결 강도 평균 30 이란 걸 썼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이 체결 강도 자체는 평균 30을 넣더라도 데이터 길이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게 30이 안 되면 0 이기 때문에 0 플러스 5 보다 체결 강도가 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넣을 때 이전에는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략을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어요. elif 아까 데이터 길이 쓴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if 데이터 길이가 30 보다 작을 때 그죠? 30 보다 작을 때 매수 이꼴 펄스 자 요런 형태로 요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지금 만드는 전략은 최강도평 구간 연산
변수들 중에 최강도 평균 30만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30개 이상이 되어야지만 전략 연산이 돼야 돼요. 이 구간이 이게 없으면 만약에 최강도 평균 같은 경우 0 이기 때문에 그죠? 0 플러스하면 5 잖아요. 5 보다 작거나 큰 체계 강도가 있을 수는 없지만 그죠? 있을 수는 없지만 요렇게 하면 그전에는 이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겠죠. 그죠? 바로 여기서 계속 넘어가요. 여기서 계속 펄스가 되기 때문에 바로 시그널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연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그죠? 물론 이제 30틱 이후로는 여기까지 연산이 되겠지만 그죠? 연산이 꼭 다 되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조건을 만족 못하면 바로 매수 펄스라고 해서 마지막 건 다음 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죠? 단계별로 확인도 하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데이터 길이를 쓰는 겁니다. 요렇게. 그죠? 고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저장할게요. 자 요런 형태로. 요것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작성하는 방법만 설명을 드리고 심화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하든 또 별도로 해 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이제 전략을 작성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틱본 같은 경우 요건 나중에 구글 드라이브에 보면 스토밍 데이 자료라고 스토머분들 모아서 이제 세미나 같은 걸 했었어요. 음 총 5 회 5 회도 있었네요. 그죠? 여기 보면 스트래터지라고 요런 형태로 작성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요런 형태로. 그래서 보면 쭉 이제 공개된 전략들이 쭉 요렇게 요런 형태로 돼 있어요. 요걸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설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렇게 작성할게요. 그죠? 물론 이걸로는 수익이 안 납니다. 나중에 이걸로 백트해 보면 알겠지만 절대 수익이 안 날 거예요. 요렇게 일단 작성을 하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도 예제를 불러와 보면 지금은 이제 바이낸스로 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자 코인도 이제 업비트로 바꿀게요. 업비트로 바꾸고 예제 불러오면 자 요렇게 똑같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전략 자체가. 코인하고 업비트랑 국내 주식은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사용할 수 없는 변수들이 몇 개 있죠. 그죠? 업비트에는 VI 관련이라든지 아까 회전율, 전일비 이런 게 없어요. 거래대금 증감 같은 거. 그거 외에는 이제 업비트는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물용을 봅시다. 선물용은 요거를 해선물로 바꿀게요. 해선물로 바꾸고 선물용을 가서 보면 선물용도 다 이거 이제 스냅샷으로 바꾸고 선물용을 들어가서 이제 예제를 불러오면 요런 형태예요. 선물은 이제 여기도 똑같이 안 보이지만 숨겨져 있겠죠. 그죠? 적어 보면 요런 형태예요. 요거랑 이 쉘숏이 두 개 다 그죠? 두 개 다 추루 상태입니다. 요런 형태로. 추루 상태예요. 안 보이지만 요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매도 쪽에도 안 보이지만 요거랑 요게 펄스 상태겠죠. 그죠? 요렇게 펄스 요런 형태로 돼 있어요. 요런 형태로. 그 선물은 이제 이 여기 세 번째 태 주식과 해외 선물용에 해외 선물일 때 요렇게 작동하는 거고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요거를 바이낸스 선물로 하면 코인도 예제를 불러오면 요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같아요. 그죠? 요 부분도 같고 요 부분도 같잖아요. 그죠? 요런 형태로. 그죠? 전략은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저장되는 곳이 다릅니다. 저장되는 곳이. 이걸 똑같이 예제 전략이라고 전략을 저장을 해 버리면 요것도 예제 전략으로 해 봅시다. 그럼 불러오면 요렇게 돼요. 어 똑같은 예제 전략인데 실제로 이 요걸 바꿔서 그러니까 저장하는 곳이 달라요, 저장하는 곳이. TV를 가서 보면 스트레러지 TV를 가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테이블이 있는데 일반 코인은 같고 퓨처랑 스톡 코인은 같아요. 코인은 왜 같이 해 놨을까요? 코인은 같고 해외 선물과 주식은 달라요. 그죠? 코인은 보통 이제 한 가지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해 놨나 봐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 저장해도 돼요. 물론 다르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이제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롱으로 베팅할 수도 있고 숏으로 베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두 개 다 매수하는 게 이게 달라서 약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롱을 매수하는 건 바이롱이고 숏을 매수하는 건 셀숏이에요. 반대로 롱을 매도하는 건 셀롱 그리고 숏을 매도하는 건 바이숏이에요. 요런 형태로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가 안 보이지만 true 상태이고 그래서 전략을 작성할 때 요렇게 두 가지로 잘 보시면 처음에는 if로 시작해서 elif not 하고 바이롱 전략을 검토하는 게 여기서 끝이 나고 그다음에 셀숏을 전략 연산하는 부분은 다시 if로 시작해서 요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서. 그래서 바이롱 또는 쉘숏일 때 요렇게 시그널이 발생하는 거고요. 매도도 마찬가지 두 가지를 따로따로 요렇게 확인을 해서 셀롱인지 바이숏인지를 요렇게 확인하고 그래서 시그널이 달라요. 시그널 보면 여기 두 개 다 펄스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롱일 때는 셀롱일 때만 포지션이 숏일 때는 바이숏일 때만 이렇게 시그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은 두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두 개 다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죠? 전략을 잘 작성했으면. 그래서 바이롱 또는 셀롱일 때 바이롱인지 아닌지만 인자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물에서 이 숏을 안 치고 싶다면 숏 이퀄 펄스로 바꿔주면 돼요. 요런 형태로. 숏 이퀄 펄스를 바꿔주고 요거를 작성 안 하면 되겠죠. 그죠? 요런 형태로. 그러면 바이롱 신호만 뜨잖아요. 그죠? 두 개 다 추루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쉘숏은 항상 펄스예요. 그래서 쉘숏일 수가 없어요. 그죠? 요렇게 해서 롱만 베팅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숏만 베팅하려면 반대로 하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는 원래 이제 펄스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 숏을 작성 안 하면 되겠죠. 요런 형태로. 이렇게 하면 이제 롱만 베팅하는 거예요. 롱만 베팅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그죠? 요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략 작성하는 방법을 요렇게 배웠고요. 요거는 이제 틱봉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분봉으로 바꿔 봅시다. 분봉도 이제 하나만 하면 되겠죠. 하는 방법은 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분봉으로 바꿀게요. 분봉으로 바꾸고 다시 여기로 가서 예제를 불러오면 음? 요걸 바꿔야 되죠. 죄송합니다. 분봉으로 바꾸고 국내 주식 바꾸고 예제 불러오면 이렇게 돼요.
분봉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제가 같은데 예제가 이제 분봉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요렇게 뜨는 건데 잠시만요. 네, 돌아왔습니다. 예제는 같고 제가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 안 해 놨네요. 최적화 예제에는 요렇게 작성을 해 놨는데 음 최적화 예제부터 봅시다. 어 최적화 예제 분봉에 대한 최적화 예제를 요렇게, 예, 변수 편집기에도 예제가 있지만 최저가 편집기에도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나중에 설명할 건데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와서 보면,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어 여기 요렇게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요런 형태로 이제 세부적으로 인디케이터의 세부 설정을 요렇게 지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런 형태로. 그죠?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 안에 있는 그 키 값들은 요런 값들이 적혀져 있다고 이렇게 최적화 예제에 요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MACD로 뭐 MACD 관련해서는 요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 세 가지를 일단 카피합니다. 여기 최적화 예제에서. MACD를 사용한다 할 때. 그죠? 그 전략을 여기서 만약에 MACD를 사용한다고 치면 어떻게 하냐면 MACD에는 요렇게 세 가지의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하나 카피해 가지고 요렇게 넣읍시다. 요렇게 세 개.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넣어야 돼요, MACD를 사용하려면. 요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 값들은 지금은 이제 여기가 아니고 MACD의 기본값은 여기 없네요. 기본값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여기 차트 창을 켜 보면 돼요. 차트에 팩터 설정. 여기 보면 이제 기본값들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요렇게 기본값. 그래서 MACD를 찾아보면 여기죠. 12, 26, 9 요렇게 돼 있어요, MACD가. 그죠? 12, 26, 9. 여기가 원래는 기본값이 여기 12, 여기는 26, 26, 9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쓰고 MACD 관련한 변수들은 전략 연산을 보면 되겠죠. 그죠? MACD 분봉령을 보면 MACD는 여기 있죠. MACD가 S, MACD 값이 있고 S 있고 H 있고 이래요. 그죠? 실제로 여기 가서 보면 MACD, MACD-S, 그러니까 MACD 신호, 그리고 H 값, 그리고 MACD 값, 뭐 이런 형태죠. 그죠? 이런 형태.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MACD가 검색을 해봅시다. 뭐 해보면 돼요. MACD 전략 검색해보면 되겠죠. MACD 전략 이렇게 하면 아마 뜰 거예요. 요즘 이제 구글이나 얻은 거에도 보면 다 이렇게 AI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뜹니다. 그죠? 그래서 주요 전략을 여기 보면 이렇게 다 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가장 일반적인 거, 제로선 돌파, 히스토그램 활약, 뭐 이런 식으로 활약. 그래서 보면 이렇게 데드 요걸로 해봅시다. 골든 크로스랑 신호선, 이게 신호선이 S예요. 그죠? MACD 신호선 안에서 위로 돌파할 때,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돌파할 때 이게 매도 신호. 요거 두 개로 해봅시다. 그죠? 그럼 S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MACD S 이게 신호선이에요. MACD 시그널. H도 쓰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 제로선 돌파, 영선, MACD 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할 때 신뢰도 높음, 하향 돌파할 때 영선이 H인가 보네요. 그죠? 요런 형태로.
자 요걸로 해 봅시다. 그냥 신호선 가지고. 그 신호선으로 해야 되니까 이 값들이죠. S랑 MACD만 있어요. 근데 이전 값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전 값들은 이제 이 요 부분은 설명을 안 했었네요. 제가 이렇게 보면 다시 여기에서 와서 보면 자 요걸 일단 예제 전략으로 저장을 해 두고 여기서 이제 매수 변수 로딩을 누르면 분봉 같은 경우 요런 형태로 뜹니다. 요런 형태. 그죠? 요런 형태. 요것들은 이제 영어기 때문에 언더바 n으로 이전 값을 조회할 수 있게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이 보조 지표는 언더바 n을 쓴다는 거 요 부분 요게 달라요. 그죠? 그냥 n을 넣어 버리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더바 n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전략 불러오면 우리가 이제 아까 S 신호랑 그죠? MACD랑 비교할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 조건 요렇게 만족하고 그다음에 elif not, elif not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콜론 요렇게 전략을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요렇게 작성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MACD, MACD 선이 이전값 선이 그러니까 MACD n이 n의 1 번이겠죠. 1 번에 1이 같거나 작고 뭐랑 MACD 신호선, MACD 신호선이 S잖아요. 그죠? S. S의 이전값, S의 언더바 N 가로 열고 닫고 1. 어. 그러니까 일찍 전에는 요거보다 신호선보다 같거나 작고 다시 이제 현재 MACD 이제 MACD가 현재는 크다는 거죠. 그죠? 현재는 MACD CDS의 S값보다 크다는 거예요. 요렇게 돼요. MACD-S. 이게 골든 크로스예요. 그죠? MACD 신호선보다 MACD 값이 요거 그대로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 MACD 선이 신호선 아래에서 위로 돌파할 때 그리고 신호선 위에서 아래로 돌파할 때 그죠? 매수 신호. 그렇게 해서 MACD 신호선이 MACD예요. 요거예요. MACD 선. 신호선은 MACD-S고 그래서 이전 값은 일특전은 이 신호선보다 같거나 작을 때 작고 현재 MACD 값이 신호선보다 클 때 요거죠. 요렇게 할 때 매수 펄스. 그죠? 요걸 만족하지 않으면 매수 펄스예요. 그죠? 요거는 일단 지우고 요렇게, 요렇게 쓰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매도 쪽에도 작성해 봅시다. 매도들 아까 요것도 한 줄씩 바꿀게요. 한 줄씩 요것도 엘리프 수익률 요것도 한 줄씩 바꾸고 엘리프 그리고 나서 요런 형태로 쓰고 MACD 이 세부 설정은 매수 설정에 한 번만 하면 돼요. 매도에서는 할 필요 없어요. 요거를 가져가서 요것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요것도 매도 요거 낫은 필요 없죠. 그죠? 여기는 요렇게 하는데 이제 하향 돌파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하향 돌파. 반대로 하면 돼요. 요거는 같거나 큰데 MACD가 신호선을 하향 돌파할 때 요런 요렇게 쓰면 방금 우리가 검색했던 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MACD 전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그죠? 요렇게. 물론 요것만 돌려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뭐 가령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하고 요거는 아까 저장을 해 두고요. 저장을 해 두고 매수 전략에서는 선의대금 요거는 뺍시다. 요거는 하나 빼고 MACD로만 해 봅시다. 요렇게. 나중에 이제 요걸로 돌려보면 돼요. 그죠? 요렇게. 물론 이제 하나만 쓸 수도 있고 뭐 다르게 또 뭘 해 볼까요? 볼리저 밴드 MACD랑 어
MACD와 매매 전략. 다른 거 같이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이제 검색해 보면 많이 뜹니다. 그죠? 일단 요렇게만 합시다. 요렇게만 하고 작성을 해 보고 다른 거를 다른 이제 보조 지표랑 하려면 다른 것도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 전략 편집기에 되면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걸로 최저가 편집기 예제에 보면 요렇게 각각 요렇게 있어요. 그죠? 요런 형태로 쭉쭉 있습니다. 고거를 설정을 다 해 줘야 돼요. 그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쓸 때는 요거 4 개, 5 개네요.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스토캐스틱 패스트는 3 개고 나머지는 5 개. 윌리엄을 쓰려면 1 개. SAR 쓰려면 2 개. RSI는 1 개. 그죠? 음. RSI도 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이제 RSI에 대한 타임 템포 그죠? 요걸 넣어야 돼요. 요것도 RSI도 보면 RSI는 14 네요. 그죠? 14. 그죠? 14 예요. 그래서 RSI를 요렇게 바꾸고 요거를 14 요렇게 바꾸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전략을 하나 더 작성해 보면 요거 카피해 가지고 RSI 아 RSI가 보통 뭐 몇 미만 아무 때나 작성해 봅시다. 뭐 60 미만 60 RSI 60 그것도 검색해 보면 되겠죠. 그죠? RSI 이렇게 검색해 보면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쓰는 값들을 다 이 AI가 나 보여줍니다. 자, 매수는 30 또는 40 아래, 매도가 70 이상이네요. 그죠? 40, 60으로 해봅시다. 40, 60. RSI 돌파로 이렇게 RSI는 이제 시그널을 작성하는 것보다 어떤 밑에서 이렇게 이제 제한값으로 사는 게 나아요. 그죠? 음. RSI 40 미만일 때, 40 미만일 때고,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카피해서 RSI가 이제 60 이상일 때, 그죠? 60 이상일 때 매도하는 걸로 요렇게 봅시다. 그죠? 음. 요거는 동시 조건이지만 요거는 단일 조건이기 때문에 요건 좀 키울게요. 70 요렇게 합시다. 그죠? 요렇게 해서 분봉 전략을 저장할게요. 요런 형태로. 그죠?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제 분봉 전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조 지표를 사용한. 그죠?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건 보조 지표 분봉 전략은 중요한 거 이제 요런 형태로 보조 지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보조 지표의 세부 설정 값을 요렇게 셀프 인디케이터 요런 형태로 적어야 돼요. 요게 이제 딕셔너리라고 해서 한꺼번에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요렇게 한 줄 한 줄 요렇게 써야 됩니다, 무조건. 고렇게 해야 제대로 인식합니다. 실제로는 이 전략을 돌아갈 때 매수 전략을 읽어 가지고 이 셀프 인디케이터 한 줄 한 줄에 셀프 닷 인디케이터라는 글자가 있는 것들의 줄은 별도로 인디케이터 설정으로 분리를 하고 이게 표시가 인디케이터라는 단어가 없는 줄은 매수 전략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돌아가요. 실제 전략에서 백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한 줄 한 줄마다 이렇게 세부 설정들은 셀프 인디케이터라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줄 한 줄 요렇게 설정한다는 거. 요걸 쓰지 않으면 전부 기본값은 0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어 보조지표 계산이 안 됩니다, 넣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쓸 때는 요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 그죠? 그 부분은 여기에서 보고 하셔도 되고
코드를 보고 하셔도 돼요. 코드에도 보면 어 이게 세팅에 있을 거예요. 세팅에 보면 요렇게 인디 베이스 값이 있고 인디케이터 값이 있죠. 그죠? 요거는 볼 필요는 없을 거고 요걸 보면 되겠죠. 인제 인디 베이스라는 인디케이터가 이제 보조지표라는 뜻이고요. 인디 베이스 값에 요렇게 세팅에 요렇게 넣어 놨어요. 요런 형태로. APO 뭐 요렇게 요거는 2 개, 요거는 하나, APO는 또 3 개잖아요. 그죠? 에이루는도 하나, ATR도 하나, 볼린저 밴드는 4 개, CCI 하나, DI도 하나, MACD 3 개, MFI 하나, 모멘텀 하나, PPO 3 개, ROC 하나, RSI 하나, SAR은 2 개, 슬로우는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5 개. 그죠? 스토캐스틱 패스트는 3 개, 윌리엄 R은 1 개. 요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요걸 사용하려면 2 개를 설정해야 되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사용하려면 5 개를 요렇게 다 지정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스톰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수치들을 최적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 지표의 세부 설정 값들도 다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작성을 하지 않으면 이 전략에서 이걸 최적화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이제 분봉 전략을 작성에 대한 설명이 되었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선물용이라면 시그널만 틀리고 요 부분이 틀려지겠죠. 그죠? 물론 또 선물용이라면 롱 매수, 숏 매수를 2 개를 작성해야겠지만 그죠? 요런 형태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 부분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2번 안 해도 되겠죠. 분봉용은 요렇게 작성한다는 거. 그죠? 요렇게 하면 작성이 됐고 코인도 마찬가지.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도 이제 틱봉이 있고 분봉이 있고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방향 전략을 작성하는 부분 고렇게 서부 설정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어 기본적인 전략은 변수에 들어가서 그죠? 예제를 호출하면 이렇게 볼 수 있고 분봉 같은 경우 최적화에 들어가서 이를 호출하면 분봉용 인디케이터를 요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요거를 요 부분 기본적으로 인디케이터는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죠? 요렇게 불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보고 작성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백태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거, 변수 바꾸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설명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간단하게 합시다. 53분 정도 걸렸는데 여기까지 전략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